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에인절스 이야기에 앞서 지금 막 들어온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타니의 충격적인 디퍼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자신들이 입수한 오타니의 계약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 계약을 맺음으로써 연간 7천만 달러를 받게 된 오타니는 계약 기간 10년 동안 매년 200만 달러를 받고 나머지 6,800만 달러는 이후 10년 동안 무이자 지불유예로 받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즉 전체 계약의 3%를 정상적으로 받고 나머지 97%를 지불유예한 겁니다. 이는 오타니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마에다는 입단 보너스 100만 달러와 매년 300만 달러의 기본 연봉을 받는 8년 계약을 다저스와 한 적이 있지만 인센티브로 따낼 수 있는 최대치가 연간 1,000만 달러에 달했던 반면 오타니는 계약 기간 10년 동안 오직 200만 달러만 받기로 한 겁니다. 사무국의 계산 공식에 따른 오타니의 실제 계약 가치는 10년 7억 달러가 아니라 10년 4억 6천만 달러가 됩니다. 이에 실제 가치로 따지면 디퍼 없는 트라웃의 4억 2,650만 달러를 살짝 넘어서는 계약이 됩니다. 오타니의 사치세 계산 연봉이 7천만 달러가 아니라 4,600만 달러가 되면서 다저스의 사치세 계산 연봉은 부과 기준을 넘는 2억 4,400만 달러에서 2억 1천만 달러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다저스가 야마모토 영입전에서 공격적인 제안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저스는 배츠 프리먼과도 지불유예 계약을 맺었습니다. 12년 3억 6,500만 달러 계약인 배츠의 연봉은 3,042만 달러가 아닌 2,555만 달러, 6년 1억 6,200만 달러 계약인 프리먼의 연봉은 2,700만 달러가 아닌 2,470만 달러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셋의 평균 연봉은 1억 2,700만 달러였어야 했지만 사치세 계산 연봉은 9,600만 달러가 됐습니다. 다저스로서는 오타니에게 7억 달러를 다 줘야 하지만 첫 10년 동안은 2천만 달러만 주고 나머지 6억 8천만 달러를 이자 없이 이후 10년 동안 주게 됨으로써 훨씬 공격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1999년 매츠가 보니아를 내보내면서 자녀 연봉 590만 달러를 10년 후부터 25년 동안 지급하는 대신 8%의 이자를 보장함으로써 2,980만 달러로 불어났고 25년 동안 매년 12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됐지만 보니아식의 디퍼는 보니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대부분은 무이자 지불 유예를 통해 선수가 손해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슈어저는 워싱턴과 7년 계약을 맺으면서 2억 1천만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1억 500만 달러의 디퍼를 허락했고 배츠는 3억 6,500만 달러의 32%에 해당되는 1억 1,500만 달러를 디포하긴 했지만 전체 계약의 97%를 디포한 경우는 오타니가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오타니가 처음부터 다저스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로 6억 달러 이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토론토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경쟁이었습니다. 오타니는 다저스에서 10년을 뛰고 은퇴를 한 다음 주세가 없는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면 나머지 6억 8천만 달러를 받는 동안은 캘리포니아주의 주세를 피하게 됩니다. 한편 오타니의 이번 계약으로 인해 지불 유예를 통해 사치세 계산 연봉을 낮추는 편법은 다음 노사협상 때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디퍼 금액에 대한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원래 하려던 에인절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타니가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팬들은 전날 비행기 해프닝이 있었던 토론토 팬들이었을 겁니다. 어차피 잡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에인절스 팬들은 오히려 무덤덤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타니가 다른 팀도 아니고 다저스로 간다고 하자 오타니의 유니폼을 불태우는 영상과 모레노 퇴진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에인절스 팬들의 마음을 더 대변한 쪽은 후자였을 겁니다. 모레노는 막 창단 첫 우승을 한 에인절스를 디즈니로부터 구입합니다. 에인절스는 한동안 알서의 절대 강자였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 동안 5번의 디비전 우승을 합니다.
2009년에는 월드시리즈 진출을 두고 양키스와 6차전 승부를 하기도 합니다. 2009년 마이크 트라웃 지명은 에인절스 역사상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2011년 텍사스에 밀려 디비전 우승에 실패한 에인절스는 엘버트 푸올스, CJ 윌슨과 계약하는데 3억 3천만 달러를 씁니다. 그리고 2012년 트라웃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에인절스는 트라웃이 최저연봉으로 최고의 활약을 하면 푸올스가 돈값을 하지 못함으로써 제로섬 같은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에인절스의 두 번째 축복인 오타니를 영입하기 직전 시즌이었던 2017년은 트라웃의 첫 부상 시즌이었습니다. 25세 시즌이었던 트라웃은 엄지손가락 골절로 117경기 출장에 그쳤는데 이것이 연례 행사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에인절스 입단 이후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푸올스의 OPS는 처음으로 0.6대를 찍습니다. 빌리 애플러 단장은 마감 시한 때 저스틴 업튼을 디트로이트에서 데려옵니다. 시즌 후 디트로이트와 맺은 계약에서 옵트아웃이 가능했던 업튼이 처음으로 OPS 0.9를 찍은 시즌이었습니다. 에인절스는 업튼에게 5년 1억 600만 달러 계약을 주는 실수를 합니다. 업튼은 계약 첫해 승리 기여도 3.7을 기록하지만 나머지 4년은 마이너스 2.5였습니다. 그의 에인절스의 유일한 기쁨은 안드렐턴 시몬스의 괴물 수비였습니다. 시즌 후 에인절스가 한 건 딱 두 가지, 오타니 영입전에서 승리한 것과 잭 코자트와 3년 3,8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오타니는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이 되지만 신시내티의 붙박이 유격수였다가 에인절스의 3루수가 된 코자트는 에인절스의 소소한 먹튀가 됩니다. 시즌이 끝난 후 에인절스는 사상 초유의 10년 계약을 맺었던 소시아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스무스를 새 감독에 임명합니다. 2019년 20년 만에 90회를 당하자 3년 계약을 준 아스무스를 1년 만에 해임하고 조 매든을 데려오지만 매든이라고 해서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2018년 겨울은 오타니와 계약에 지대한 공을 세운 애플러 단장이 역대급 병크를 한 오프 시즌이었습니다. 애플러는 메타비와 1년 1,100만 달러, 트레버 케일과 1년 900만 달러, 코디 앨런과 1년 850만 달러, 조너선 루크로이와 1년 335만 달러, 저스틴 보어와 1년 250만 달러 계약을 맺는 이른바 자이디볼을 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비는 7.09, 케일은 5.98, 앨런은 6.26을 기록했고 루크로이는 시즌 중 방출됐으며 LG가 데려오지 말았어야 할 보어는 1할 7푼 1리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90회 시즌 후 구단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만한 빌런이 에인절스에 등장합니다. 앤서니 랜돈이었습니다. 에인절스는 16장의 티켓이 있었던 단축 시즌 때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고 모레노의 지갑은 다치기 시작합니다. 오타니의 첫 3년에 푸올스가 있었다면 오타니가 역사를 쓴 다음 3년은 랜돈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트라웃이 있었습니다. 오타니가 46홈런 100타점을 기록한 2021년 트라웃은 36경기 8홈런, 랜돈은 58경기 6홈런에 그칩니다. 오타니가 규정 타석과 규정 이닝이라는 상상도 못한 일을 해낸 2022년은 그나마 트라웃이 119경기에서 40개를 쳤지만 랜돈은 47경기 5홈런을 기록합니다. 오타니가 다시 44개를 친 올해 트라웃은 82경기 18홈런, 랜돈은 43경기 2홈런을 기록함으로써 오타니, 트라웃, 랜돈은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오타니가 승리 기여도 28.5를 기록한 3년 동안 트라웃은 11.0, 랜돈은 1.0을 기록했습니다. 오타니는 떠났습니다. 끝까지 오타니를 트레이드하지 않은 에인절스에게는 2라운드 후 70순위 정도가 되는 보상 지명권 한 장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내내후년에도 트라웃과 랜돈은 도합 7,500만 달러를 받습니다. 미나시안 단장은 구단주로부터 어떤 연봉 지침을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나시안이 한 거라고는 트라웃 트레이드가 없다고 선언한 것과 800만 달러를 들여 루이스 가르시아, 애덤 심버, 애덤 콜라레,
불펜 투수 3명을 영입한 겁니다. 미나시아는 계약이 내년까지입니다. 만약 모레노가 사치세 턱밑까지 쓴다고 한다면 에인절스는 평균 연봉 7천만 달러라는 꽤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스넬과 벨린저를 동시에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오타니의 마지막 시즌에 앞서 코엔이 매치를 산 금액에 해당되는 25억 달러 매각 제안을 여러 개 받고도 구단을 팔겠다는 의사를 철회했던 모레노는 고액 연봉자 2명과 최하위권 팜을 보유하고 있어 당장의 컨텐딩도 그렇다고 리빌딩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타니가 떠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에인절스는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만한 양반이 이러고 있다 보니까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